근데 유럽의 귀족들은 자기가 안 가르칩니다. 미술하는 선생들 성 하나 있으니까 귀족이라는 기본적으로 캐슬 하나는 가지고 있는 성 하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여름방학 때 집에 오고 2달 동안 있으니까 그 성에 방이 많으니까 그냥 시인 하나 불러가고 얘한테 얘기 듣는 거예요. 내가 안 가르쳐요. 미술은 미술하는 사람, 문학은 문학하는 사람, 피아노는 피아노하는 사람 잠깐 와서 그 한 2달 동안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빵 구울 때 빵 하나 더 구우면 돼요. 돈도 안 들어요. 방도 빈 노는 방 있고 그렇게 해서 돈 몇 푼 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데 와서 고성 같은 데 와서 한 2달 동안 휴가처럼 와서 놀면서 자기 영감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 안 줘도 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의 부자들은 실리콘밸리 그냥 던져놓고 실리콘밸리 자기 연명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게 빌 게이츠하고 1시간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자기가 빌 게이츠처럼 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이 3대가 안 가는 거예요. 3대가.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세상에 대해 깨우치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억압적으로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우리나라가 귀족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귀족도 안 나오고 오래가는 명문 가문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유럽은 300년, 400년 가거든요. 가문들이. 전통을 가지고.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진로를 선택하면 공부에 흥미도 없고 전공과 전혀 무관한 직업을 선택하고 학교나 교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인생에 대한 불평분만도 늘어나고 사회에 대해서 불평분만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는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뭐냐? 면접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일단 비전입니다. 비전. 내가 죽지 꿈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꿈입니다. 나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예술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헌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개발 끊임없이. 지금 요즘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럼 컴퓨터가 그림을 그리는 거지 네가 사람이 그리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꼰대예요. 꼰대입니다. 꼰대. 그래서 4차 산업혁명, AI 같은 거 이런 것들, 컴퓨터 이런 것들도 잘 다뤄야 되고요. 예술도 뭡니까? 이제 하나가 아니라 소양화, 동양화, 조각, 공예 모든 게 이제 패션 디자인까지 다 통합된다는 얘기입니다. 융복합입니다.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하나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법입니다. 해법.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천재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료와 교수와 또 아니면 전혀 이질적인 조직들 이런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인들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 하시는 분이 나한테 예술적 영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 신분과 직업과 학력을 벗어나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할 수 있는 융합.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대화가 안 돼요. 나는 넥타이 메고 가고 이 사람은 한 달도 안 갈아입은 그 때 묻은 옷을 입고 앉아갖고 누워있는데 가갖고 내가 넥타이 메고 화장 멋있게 해갖고 가고 앉아갖고 야 우리 한번 인생을 한번 토론해보자. 이게 안 돼요. 그럼 나도 똑같이 일주일 정도는 머리 안 감고 때국무 흐르는 옷 입고 가서 앉아있어야 대화가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리 내려가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에 맞는 내가 대학을 나왔지만 이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에 맞는 용어를 쓰고 그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삶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내가 노숙 한 3일은 같이 해봐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고 넥타이 메고 야 내가 사실은 영감이 필요한데 너 살아온 인생 한번 좀 얘기해봐. 얘기 절대 안 해주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해법입니다. 사회가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뭡니까? 도전정신입니다. 도전정신. 도전과 창조.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K컬처 요즘 얘기하고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심히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음악밖에 안 되지만은 앞으로는 조금 더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외에서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핵심. 중장기 성장 계획. 내가 30살이 됐을 때 40살이 때 어떤 작가 내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60살이 됐을 때 내가 이런 모습을 내고 그럼 60살이 돼서도 돈 벌겠다고 작품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60살 되면 이제 자기 주변에 나눠주고 뭔가 도운 거 베풀을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60이고 80이고 전부 다 제 주머니에 돈 챙길 거 어떻게든 그밖에 없는 거. 제 욕심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게 인생 살면 불행한 거거든요. 나이에 맞는 생각과 태도가 달라야 되는데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그 60 먹은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열심히 살고 밥벌어 먹고 살고 막 자충우도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와 있을 뿐이고 나이가 들은 거지, 제가 어른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어른이 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가 되는 교육도 우리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이가 든 거죠. 나이가 든 거죠.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나이가 든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성장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 도전적인 실천, 창의적인 예술가로 성장하겠다, 뭐 이런 거죠. 결국은 뭡니까? 예술가는 작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다 개털입니다. 개털. 작품이 좋아야 됩니다. 작품이 코딱지만한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은 모르도 작품은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 교과서에 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야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뭐 고래청자, 이조백자 얘기하지만 기껏해야 30억도 안 합니다. 중국 1830년대 만든 중국 도자기는 3천억짜리도 있습니다. 3천억짜리. 우리는 500년 전에 많은 고래청자 30억도 안 합니다. 이조백자는 5억짜리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애들은 100년, 150년도 안 되는데 지금 3천억, 4천억 합니다. 3천억, 4천억.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자기는 고래청자가 세계 최고고 어떻고, 빛이 세계 어떻고, 이조백자가 어떻고, 다 국뽕입니다. 국뽕. 해외에 나가보지 않고 해외 옥션에 안 가본 사람들, 해외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 떠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는 좀 해줘야 되겠다.